1994년 3월 북한 핵위기가 절정에 달한 시점, 국정원 정보국 강민호 소령 32세는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였다. 아내 수진과 7살 딸 지혜와 함께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강민호는 긴급 소집령을 받는다. 서울 남산의 비밀 회의실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다. 북한 핵시설의 정확한 위치와 개발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극비 임무. 그 임무를 위해 선택된 것은 바로 강민호였다. 조국이 당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 임무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강민호는 마지막 밤 잠든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아내에게는 출장이 좀 길어질 것 같다는 거짓말만 남긴 채 집을 떠난다. 1994년 3월 한반도는 핵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그 시기, 한 남자가 조용히 역사의 무대로 소환됩니다. 국정원 정보국 소령 강민호.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그가 이제 목숨을 건 위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족에게는 단순한 출장이라 말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암호명 흑매, 그 이름과 함께 강민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3개월간의 혹독한 재교육 후 강민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 서울의 무역회사 K트레이딩 대표 김민수. 가족 사진도 새로 찍고 과거 이력도 완벽하게 조작된다. 1994년 7월 베이징. 김민수로 위장한 강민호는 북한과의 무역 사업을 위해 중국에 진출한다. 목표는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리정우 48세. 김일성 사후 혼란기를 틈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자였다. 첫 만남은 차갑다. 리정우는 남조선 사업가를 철저히 의심한다. 하지만 강민호는 인내심을 갖고 접근한다. 고급 술, 희귀한 선물,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조금씩 벽을 허문다. 3개월 후 첫 번째 작은 거래가 성사된다. 북한 석탄과 남한 전자제품의 교환. 그 순간 강민호는 깨닫는다. 이것은 단순한 스파이 작전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을. 베이징의 뜨거운 여름, 강민호는 이제 김민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조작된 신분, 완벽하게 연기된 삶.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 목표는 리정우, 북한의 핵심 권력층에 속한 남자였습니다. 처음 만난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한 방울의 진실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이. 하지만 강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때로는 진심이라는 것을. 술잔을 기울이며 거래를 논하며 적과 아군의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흑매의 위험한 공작, 그것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1995년 가을 강민호와 리정우의 관계는 깊어진다. 무역거래는 점점 커지고 개인적 만남도 잦아진다. 리정우는 강민호를 신뢰하기 시작하며 때때로 북한 내부의 미묘한 정보들을 흘린다. 어느 날 밤 취한 리정우는 강민호에게 털어놓는다.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신 후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해. 남조선과의 교류,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일지도 모르네. 강민호는 이런 정보들을 암호화해서 서울로 보고한다. 하지만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다. 북한 보위부의 감시, 중국 공안의 의심스러운 시선. 한 번의 실수라도 하면 즉시 체포되고 처형될 것이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과의 연락 단절이다. 딸 지혜의 생일, 결혼 기념일, 모든 것을 놓치고 있다. 가끔 서울의 정보원을 통해 들려오는 가족 소식에 강민호는 눈물을 감춘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정우는 더 이상 강민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했죠. 밤늦은 술자리에서 그가 털어놓는 이야기들, 그 속에는 북한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에게 매 순간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리정우와 대화할 때, 심지어 잠들 때조차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흑매는 어둠 속에서 조국을 위한 외로운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1997년 11월 한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 강민호는 리정우로부터 충격적인 제안을 받는다. 남한의 특정 대선 후보와 북한 사이에 비밀 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리정우는 말한다. 김정일 위원장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니 남조선의 새 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싶으시다. 강민호는 서울에 긴급 보고한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예상외였다. 접촉을 허용하되 세부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였다. 며칠 후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비밀 만남이 성사된다. 남한 측 인사는 차기 대통령 후보의 핵심 측근이었다.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대북 지원과 관련된 거대한 거래, 그
그 대가로 북한의 핵포기 약속. 하지만 강민호는 깨닫는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거래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회의가 싹튼다. 1997년 가을,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이징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리정호가 강민호에게 건넨 제안. 그것은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남과 북의 권력자들이 국민 모르게 준비하고 있는 거대한 정치적 거래였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벌어진 그 비밀 회담. 강민호는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합니다. 조국의 미래가 몇몇 권력자들의 이익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흥매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내가 지키려는 조국은 과연 무엇인가? 어둠 속에서 펼쳐진 거래. 그 진실 앞에서 강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1998년 봄, 강민호는 4년간의 잠입생활로 정신적 한계에 다다른다. 서울로부터의 새로운 지시는 더욱 위험했다. 북한 고위층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필요하다면 리정우를 제거하라는 것이었다. 리정우는 이제 강민호에게 있어 단순한 표적이 아니었다. 함께 술을 마시며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분단의 아픔을 공유한 동족이었다. 리정우 역시 평양에 가족을 두고 베이징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리정우는 강민호에게 자신의 아들 사진을 보여준다. 이 아이가 언젠가는 분단의 벽을 넘어 남조선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호의 가슴에 비수가 꽂힌다. 아니면 단순한 권력 게임의 도구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서울에서는 강민호의 망설임을 감지하고 압박을 가한다. 임무 완수가 우선이다. 개인적 감정은 접어두라. 4년이 흘렀습니다. 김민수로 살아온 시간들. 그 속에서 강민호는 예상치 못한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적 유대였습니다. 리정우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고향의 사투리를 쓰고 같은 아픔을 나누며, 하지만 서울에서 내려온 새로운 지시는 차가웠습니다. 내부 분열 조장, 그리고 필요시 제거.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인간성을 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호텔방 어둠 속에서 강민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조국을 위한다. 믿었던 그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리정우가 보여준 아들의 사진, 그 순수한 미소 앞에서 흥매의 마음은 깊은 갈등에 휩싸입니다. 국가와 양심 사이에서 그는 홀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한국에서는 대북 정책이 급변한다. 강민호가 4년간 쌓아온 정보망이 갑자기 불필요한 자산이 되어버린다. 서울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온다. 작전 종료, 즉시 철수하라. 그러나 문제가 생긴다. 리정호가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강민호에 대한 신원 조회가 들어왔다는 정보가 입수된다. 강민호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즉시 도망치면 살 수 있지만 리정호는 반역죄로 몰려 처형당할 것이다. 남아서 경고하면 자신이 위험해진다. 그는 리정호를 만나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는다. 형님, 위험합니다. 저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연락을 끊어야겠습니다. 리정호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분노하지 않는다. 대신 쓸쓸하게 웃으며 말한다. 그럼에도 자네와 나눈 시간들은 진짜였네. 강민호는 그날 밤 베이징을 떠난다. 서울에 도착하자 그를 기다린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새 정부는 그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시대의 잔재로 취급했다. 1998년 겨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났습니다. 4년간의 위험한 잠입, 목숨을 건 정보 수집, 조국을 위한 희생, 그 모든 것이 정치적 변화와 함께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작전 종료, 즉시 철수하라. 차가운 지시문 한 장. 그것으로 흥매의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리정우를 버리고 와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리정우가 보여준 쓸쓸한 미소. 그럼에도 자네와 나눈 시간들은 진짜였네. 그 말 속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강민호를 기다린 것은 영웅의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새 정부는 그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조직은 그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리정우와의 우정, 그 진실만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010년, 12년이 흘렀다. 강민호는 이제 작은 보안업체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 딸 지혜는 대학생이 되었고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그들은 강민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결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리정우의 소식이 들려온다. 북한 개혁파로 부상하여 대남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강민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뉴스를 바라본다.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온다. 베이징의 무역업체에서 온 편지였다. 보내는 이는 LJW 리정우였다. 그때의 약속 아직 기억하고 있네. 강민호는 베이징으로 향한다.
12년 만에 만난 리정우는 머리가 많이 하얗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과거를 되짚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우리가 꿈꿨던 통일,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네. 리정우의 말에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의 마지막 만남 이후 강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역사에 남지 않을 한 남자의 이야기를. 세월은 흘렀습니다. 분단된 조국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었고 강민호는 이제 평범한 중년의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보내는 이는 리정우. 12년간의 침묵을 깨고 온 그의 안부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젊은 날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세월의 무게만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적이었지만 친구였고 거짓이었지만 진실이었던 그 복잡한 시간들. 우리가 꿈꿨던 통일. 리정우의 말에서 강민호는 자신이 잃어버린 꿈을 다시 발견합니다. 권력과 정치를 넘어선 진정한 평화에 대한 소망을. 흑매라는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신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가족도, 이름도, 심지어 정체성까지 버렸던 그 사람. 강민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분단된 이 땅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의 그날이 오면 누군가는 기억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평화를 꿈꿨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이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한 누군가의 스토리입니다. 이 세상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더 좋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